네, 존경하는 22마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 의회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과 조기룡 시장님이야 각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연알림동 연수동 교연이동이 지역구인 조준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264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리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충주시 지역 예술인들의 사기 증진과 지역 예술인 활성화 차원에서 충주시가 시 예산을 편성해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지난 2020년 4월 총선 때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각종 언론에 보도된 이후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셔서 충주시 소유 미술품 관리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충주시의 설명과 앞으로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 국장님 승진하신 지 3개월 정도 되셨나요? 업무 파악은 다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네, 아직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239회 임시회 때 시정 질의를 통해서 시립미술관 건립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미술관 건립이 용역이 이제 완료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지 선정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그리고 이제 조만간 그 문체부하고 도에서 실사단이 와서 아마 그 부지에 대한 그 충주 방문을 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실사단이라기보다 사전 평가를 사전 하는 평가단. 제도가 있어서 예. 왔다가 갔습니다. 벌써 왔다 갔습니까? 반응은 어떻게 좋은가요? 괜찮았던가요? 현장 여건은 아주 좋다고, 어느 곳보다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보완을 해서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많은 예술인들이, 미술인들이 가장 염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주 좀 꼼꼼히 하셔서 꼭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그렇고요. 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2020년 4월 244회 임시회 때는 또 본 의원이 충주시 미술품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예견된 부실인가라는 사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충주시 미술품 보관 관리 조례가 2020년 6월 5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 내용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조례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제 질의를 따로 드리겠고요. 이제 우선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2월 3일자 MBC 보도에 따르면 충주시 3천만 원 상당 실종 미술품 관련 공무원들 변상금 부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보도가 나간 적이 있죠. 네. 예. 이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전수조사를 했고, 부서에서 관리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개인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실 미술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그리고 변상조치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술품이 분실된 미술품이기 때문에 그 변상 대상 물품이 없고 또 그 분실 시기가 어느 시점, 어느 담당자가 있을 때 분실이 됐는지 정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저희가 변상 부과 계획을 만들 때는 일반 유형 자산으로 봐서 미술품을, 그리고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고, 네. 10년이 지난 미술품, 분실 미술품은 제외를 하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술품
6점에 대해서 변상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제 망실 미술품이 총 45점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네. 변상액이 2,865만 원. 그렇죠? 변상 대상 45점에 대한 취득 가액입니다. 그렇죠. 취득 가액이 2,865만 원인데 잠깐만요, 의원님. 저기 국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주셔요. 네. 이 중 이제 6점에 네. 대해서 나머지는 이제 모르고 6점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6점에 대한 금액이 91만 3천 원. 변상 부과액이 그렇습니다. 변상 부가액이 네. 그 91만 3천 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 2,865만 원 중에 91만 3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어차피 변상금을 받을 수도 없고 발부할 수도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언론에 3천만 원이라는 부과 예정이다라는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전화를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때 이제 저도 그 3천만 원을 이제 회수를 했느냐 이제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사실은 91만 3천 원에 대한 것만 그 변상금으로 완납이 됐고 나머지 금액은 결국엔 받을 수 없는 돈이다. 그렇죠? 그렇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변상 품목하고 그 변상 명령 대상자들을 좀 받아보니까 이분들이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담당자들이었어요, 그죠? 네. 예, 그 이제 20년 9월 10일 그 당시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들한테 이제 고지서를 발부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꼭 이분이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뭐 어찌됐든 당시에 그분들이 이제 책임자라는 담당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예술과도 있고 체육진흥과도 있고 회계과 요 세 과의 담당자들이 부과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2014년 그 당시 이중배 충주시장님의 브론즈 작품 무단 반출 사건도 변상 부과가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 처리 결과서를 보니까 반출 경위가 2012년 12월 브론즈 작품 구입 이후 문화예술과에서 전시 보관하다가 2013년경 1층 시장실로 이제 전시를 했고 2014년에 국회의원으로 가시면서 이제 비서진이 그 개인 물품인 줄 알고 가져가서 그 착오로 인해서 반출했다 이렇게 결론이 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직원들 몇 분도 경찰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요 변상금 부과 납부자명이 국민의힘 충주 당 사무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부과 금액이 72만 원. 그다음에 21년 2월 19일 날 부과를 했고 바로 완납이 됐더라고요. 네. 예.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 수도 있을까요? 국민의힘 충주 당사무소로 부과하게 된 이유, 뭐 그런 걸.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제 설명하셨다시피 그때 당시 비서 이제 1층 시청 1층에 이제 보관을 하다가 비서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수행 비서가 개인 물품인 줄 알고 이종배 의원님 당 사무소로 물건을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이제 국회의원 당신께서 이게 내 거다 아니다라는 걸 인지를 하지 못하셨고 그리고 이게 시에서 구입한 작품이라는 것도 아마 그때는 알고 계시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서진이 당 사무소에 갖다 놨는데 그거를 의원님 당신이 인지를 하셨다면 물론 개인한테 부과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 그런 사실이었기 때문에
당 사무소로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부과를 했고요. 그때 당시 이제 한 3분 정도 조사도 이렇게 받고, 그 이후에 그 이제 고발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 고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부과를 그쪽으로 했고 부과가 다 완료가 됐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났는데요. 보니까 아직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20년 5월 14일에 저희 충주시가 이제 감사원에 그 미술품 망실 통보 및 변상 판정 요청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다시 시에다가 망실 미술품에 대한 변상 명령 요구를 했고, 이제 그 절차를 거쳐서 이제 납부가 다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865만 원 중에 91만 3천 원만 납부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결국은 못 받는 금액이다. 네, 이렇게 해서 2022년 2월 3일, 올해 2월 3일 날 이제 충주시에서 감사원에 그 변상 명령 사실 통보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 통보서를 제출을 해서 감사원에서 이거를 이제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이제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쯤 나올까요?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제 감사원에서 나와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네.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감사원에서는 이제 시에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를 해달라 해서 이제 2월 3일 날 마지막 최종 감사원에 결과 통보를 한 겁니다. 감사원에서 이제 저희가 제출한 통보 사실을 보고 처리가 적당했다, 적정하다, 아니다는 이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통보를 해줄 텐데요. 네. 그 시기는 아마 3월은 어려울 것 같고요. 4월 초나 돼야지 될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쪽하고 이렇게 뭐 어쨌든 연락을 계속 하고는 하셨을 있습니다. 것 같은데 네. 결과가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될 것 같나요? 저희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랜 기간의 사건이니까 저희는 뭐 이제 감사원의 결과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제 미술품 보관 관리 조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이거 본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했는데 조례 내용은 파악해 보셨죠? 네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유는 아까 앞에서도 지금 말씀했듯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던 부분인데, 네. 이게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서 이 조례로 되어 있는 지자체는 전국에 5개밖에 없어요. 다 이제 광역시예요. 뭐 충청북도도 있고 광역시에서 하고 있고 시 단위에서는 충주시가 유일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머지 한 25개 정도 지자체에서 이게 발의를 이후에 했는데 거기는 이제 규정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네, 훈령으로 네, 관리하고 훈령으로만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례로 되어 있는 지자체는 충주시가 유일하다. 네. 왜냐하면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제일 먼저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발의를 하고 거기 내용대로 이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죠. 시정 질의를 통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죠? 이게 조례라는 게 이제 정의를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 입법권이 저희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지방의회에서 이거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연이 대표 발의해서라고 된 게 아니라 이제 지난번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도 이제 감사원의 결과를 좀 기다려야 되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를 제정을 했는데
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관리 주체는 누구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네. 뭐 여러 항목이 내용에 쭉 담겨져 있는데 1년 9개월이 지났죠. 지금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 내용 중에 이제 그 세월 시스템에 등록하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제 9조를 보면 충주시장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총괄 관리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에서 9인 이하의 미술품 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네. 말씀을 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현재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나머지 부분 관리의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곧바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수 있다라는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부서에서 놓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저희 충주시보다 조례를 늦게 제정한 충청북도의 경우는 벌써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벌써 회의도 하고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벌써 조례가 제정이 되고 1년 9개월이 지났는데 이거를 못한 이유가 그냥 뭐 시기가 지나서 아니면 뭐 그런 이유인가요? 조례에 의해서 미술품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자문위원회라는 거는 그때 당시 이제 조례 만들 당시에는 제가 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7월에 이제 다른 부서로 갔는데 제가 다음 후임 과장님께 인계가 제대로 안 됐고요.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위원회에 대해서 조금은 구성을 해놓고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도 말씀을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도도 자문위원회는 조례 구성 만들고 바로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고 회의를 한번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로는 자문위원회 운영을 해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들의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게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모든 게 효율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근거가 있고 규정에 있으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8대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의원님들 조례 발의 건수가 엄청 많이 늘었고요. 기존에 있던 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항상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렇게 위원회라든지 어떤 이게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느냐 과연 위원회에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평가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충주시에서 엄청난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네, 의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예. 제 3조에 보니까 관리 책임에서 총괄 관리인과 책임 관리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예. 총괄 책임관은 회계 과장이고 책임 관리관은 그 미술품을 소장한 부서의 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시스템 관리 총괄은 회계과고 그 소장 부서별로 그 별도로 그 세월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 부서별로 잘 되고 있나요? 이제 총괄 관리관은 매년 말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조례 이후에 지난해 말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책임관리관은 이제 미술품을 소장한 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자세히 조례 내용도 읽어보고 하니까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제 미술품을 문화예술과에서 세월 시스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각 부서의
관리 전환된 미술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책임관이 각 부서장이 되는 건데요. 그 위원회에서 아니면 책임관의 그 의무나 이런 게 미술품을 등급 분류도 하고 가격 책정도 하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 각 부서장이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책임관리관은 운영은 문화예술과장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물품이라는 관리 우리가 이제 법으로 그거는 이제 회계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총괄관리관은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제 부서별 보유 현황을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가 총 337개의 미술품 중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는 게 203개고 나머지 이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조금씩 뭐 한 개가 있는 데도 있고 저희 의회는 15개가 있고요. 가장 많은 산림정책과가 26개인가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읍면동을 파악해 보니까 주덕, 수안보, 엄정, 지연동, 봉방동, 칠금동 이렇게만 돼 있고 네. 다른 데는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뭐 그때 전수조사 때 아마 이거를 다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다른 읍면동에는 뭐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이게 아예 없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팀에서 재물조사를 매년 12월 30일로 그거를 공문을 각 그 부서별로 소장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이제 재물조사를 1년에 12월 30일 날 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이제 그 미술품 밑에다가 표지를 부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제표를 부착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다 되고 있는지는 뭐 어쨌든 그 관리부서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그 각 부서에 나가 있는 것도 네. 올해 초부터 해서 그 명제표 제대로 부착돼 있고 아니고를 확인을 다 했습니다. 제대로 돼 있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부서별 보유 현황 중에 문화예술과가 203점인데 이거는 그 수장고에 네네. 보관되어 있는 미술품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이제 그냥 몇 가지 확인을 해봤더니 잘 하고 계세요. 이제 이게 2년 차 이제 더보드는 재물조사인 게 2년 차 정도 2번 정도 했는데 네. 거기서 그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 충주시 내 이제 각종 25개 읍면동도 그렇고 다른 기관도 그렇고 산하 기관도 그렇고 혹시 이제 기증받은 게 있더라고요. 네, 간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여기 등록이 아니고 그냥 별도로 만약에 뭐 청사를 졌는데 누가 거기다 기증을 별도로 한 게 따로 있더라고요. 네네. 예, 기증품도 등록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맞아요. 있습니다. 기증품도 여기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기증을 받긴 받았는데 오래전 일이라 이게 그 표지 부착도 안 돼 있고 네. 그다음에 누가 기증했는지 그다음에 누구의 작품인지 이런 게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저희 의회도 있어요. 아, 네.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증품도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에 다시 파악을 하셔서 등록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더 미흡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장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문화예술 과장님으로 계셨고 제가 이제 행정복지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하고 솔직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술관 건립서부터 이제 수장고 만드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마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눈 적이 참 많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수장고는 지금 음악창작소에 조성이 돼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서는 다른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아마 복도나 아마 내부에 걸려 있을 것이고 네. 우리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과 그 미술품 203점이 지금 이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수장고는 138점이 가 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문화예술과 그리고 저희 이제 4층 국장방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가에서 관리하는 게 203점인데 138점만 수장고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때 조성할 때 이제 습도 유지나 오염, 뭐 훼손 뭐 이런 거 없이 잘 지금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제 각 부서에 그 관리 전환된 미술품도 부서장들한테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관리될 수 있도록 수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장고는 그 미술품을 보관하기에 최적의 그런 기술적인 그런 문제까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미술품 보관 관리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어쨌든 분실되거나 뭐 파손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제 그 수장고 여유 공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나머지 수정할 수 있는 그 남아 있는 공간. 뭐 아직은 뭐 여유 공간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매년 미술품을 이렇게 구입을 뭐 20점 정도 그 이상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수장고도 공간이 부족할 그런 시기가 오긴 옵니다. 그렇죠. 그걸 대비해서 미술관도 또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우리 충주시가 한 2천만 원 가량 예산을 세워서 매년 한 20점씩 구입도 하고 기증도 받고 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수가 계속 이제 쌓이다 보면 수장고도 이제 어쨌든 한계가 있을 거고 그 수장고에만 넣어 놓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시민의 재산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런 그렇죠. 의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입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시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전에 아마 제안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한테 이게 보관만 하지 말고 25개 읍면동이나 각종 사업소에다가 그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서 순회 전시를 해보면 어떤가 이런 말을 네.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회 전시나 기획 전시를 하면 어쨌든 지역 작가들의 그 품위도 좀 높아지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이런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후 검토나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계획을 뭐 이렇게 수립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것까지는 계속 검토가 됐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순회 전시를 하게 되면 그만한 이제 예산도 필요하겠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도 좀 필요하면 올리고 해서 순회 전시 아니면 상설 전시나 이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작품 감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상설 전시는 힘들 거예요. 저희 충주시가 전시관이 없기 때문에 상설 전시는 지금 아마 문화회관이나 관아갤러리나 뭐 다른 데도 지금 각종 그 단체에서 아마 계속 개인전이나 이거를 하기 때문에 그 여유로운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상설 전시는 시립미술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상설 전시관이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곳에 아마 그런 곳에 아마 좀 지역에 유명했던 돌아가신 분들이나 유명한 분들의 작품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상설 전시를 한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상설 전시는 아마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순회 전시나 어떤 기획 전시 같은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4대 미래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되게
이제 올해는 그거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네. 분들이 이거 예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이 기획전시나 순회전시를 꾸준히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잘 알겠고요. 어쨌든 뭐 시민 세금으로 구입한 미술품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감상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보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술품을 구입하고 처음에 등록하는 부서가 우리 문화예술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른 부서로 관리 전환을 이렇게 해주고 회계과는 그냥 그거를 총괄하는 매년 총괄하는 부서가 회계과인데 이제 어쨌든 가장 많은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고 매년 구입하고 하는 우리 문화예술과 업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예. 이 작품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저도 이제 뭐 많은 예술인들의 의견을 좀 만나보고 들어봤는데 약간의 논란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작품을 구입하는 건 이제 그전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네. 전시회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그러면 전시회 하는 문화예술 단체에서 추천해주는 작품을 저희가 구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전시회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죠? 없는 건 아니고 네, 많이 네, 줄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일괄 구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구입을 할 때는 그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두 분을 모셔서 이 작품 괜찮냐 해서 심사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작품 구입을 예산이 충분해서 많이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시회 한다고 해도 한 점이나 두 점 이 정도밖에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많은 양의 작품을 시에서 구입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에 한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많은 양의 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예술 분야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네. 각자의 개성들이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서양화도 있고 한국화도 있고 공예, 조각, 뭐 사진, 서예, 뭐 네, 네. 수많은 예술 분야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또 작품마다 구입할 때 보면 그 크기도 다 다르고 네. 소재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형태도 다르고 그러면 아마 가격도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사실로 이제 네. 평가를 감정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구입하는 그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를 딱 감정 평가를 하기에는 무리가 네,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그래서 매년 그냥 동일한 금액으로 구입을 했잖아요. 네. 그냥 총 금액이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뭐 20개다 그러면 100만 원 이렇게 다 그냥 작품의 저기 관계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한 작품당 100만 원씩 구입 이렇게 하신 거죠? 작품당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뭐 책정을 해서 구입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한 번 연말에 일괄 구입할 때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부터는 작품 크기나 작가에 따라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술 단체에서 추천해 주는 작품을 이 정도에 구입을 해달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가격 협상을 네.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협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그 작품의 그러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크기나 재질 이런 것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존재하죠, 네. 예,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냥 일률적으로 얼마 작년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일률적으로 95만 원 이렇게 해서 다 구입을 하셨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부서별 말고 그 각 미술품 작품들의 이제 그 개수
총 337개 중에 네. 뭐 서양화도 있고 공예품도 있고 있는데 그 비율이 있잖아요. 몇 개를 샀는지 그거를 보니까 이제 서양화가 제일 많아요. 서양화가 제일 많고 한국화가 두 번째 77개. 그 이제 뭐 도자기도 있고 공예품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도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냥 예를 들으면 작년에는 사진은 하나도 구입을 안 했어요. 사진 예술품.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우리는 사진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네. 왜 우리는 작년에 해당이 안 됐는지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사진은 337개 중에 18, 여태까지 구입한 게 18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이제 편중이라 그럴까요? 똑같은 예술 작품이라고 그들은 인식을 해요. 나도 예술 작품이다. 네. 라고 하는데 항상 구입하는 걸 보면 이제 그림 위주로 너무 많은 거를 다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구입하는 게 되게 어렵지만 이제 총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들이 너무 동떨어지진 그러니까 뭐 사실이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업무를 하시는 부서의 장적이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예 이렇게 딱 배 안 사는 것보다는 그죠? 네, 이해를 했고요. 네. 그 사진 작품이 이제 저희가 미술품을 2010년 이전부터 쭉 구입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진이 예술이다 아니다 뭐 제가 논할 건 아니지만 보통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건 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사진 작품을 그래도 어느 정도 구입을 해왔는데 지난해 구입을 안 했다고 하는 건 저는 이제 처음 들었고요. 사유가 뭔지는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여튼 파악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예술 분야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좀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마 가장 어렵고 우리 부서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작년 거를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세월 시스템에 표기하는 그 방식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5가지, 6가지 네, 정도로 되어 있는데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기타라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구입한 예술품들 중에서는 한 7개인가? 그게 한 기타로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 표기는 이제 부서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서 담당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담당자께서 미술적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이제 처음에 올릴 때 그거를 잘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서양화인지 한국화인지 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도자기나 이런 거는 금방 구분이 될 텐데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기타로 분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타라는 말이 사실은 이 예술 세계에서는 없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뭐 문인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게 나중에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기타 그럼 이게 무슨 작품이지? 네, 약간 나중에 이제 몇 년이 한참 지나서 기타로 분리되어 있는 작품은 이게 무슨 작품이지? 보지 않는 이상 전문가가 보지 않는 이상 문서상으로는 이게 어떤 작품인지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자문을 좀 받아서 이게 어느 분야의 작품이다라는 걸 받아서 명확하게 기입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분류 코드가 한정이 그쵸. 되어 있어서 기타라고 입력을 해놨던 것 같은데 수채화나 뭐 이런 것도 분류 코드에 그쵸.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한 것 같은데 요 분류 코드를 좀 더 세분화해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 운영에 이런 거 필요하다 하는 걸 건의를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생각입니다만 명제 표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이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우선은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좀 제가 그쪽 미술을 해서 오래는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타로 표시된 거 이렇게 딱 작품 제목을 이렇게 명을 보니까 아 이게 어느 분야인지는 알겠는데 아마 담당자는 그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으셔서 좀 상세히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 이제 우리 시립미술관도 이제 새로 곧 신축이 될 거고 예산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님께서도 4대 미래 비전을 통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이제 확대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하나의 과정이고 논란이 됐던 거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좀 앞으로 이런 문제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문위원회 구성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속히 구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관 중인 미술품도 말씀하신 대로 전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문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시민 세금으로 작품 구입을 했는데 보관 관리에 한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료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충주의 문화예술은 날로 발전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시립미술관 등 중어문화를 소개하고 시민들 삶 속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이 더욱 활짝 피어날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아픔은 지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충주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